네, 안녕하십니까. CEO 훈련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한 달 만인가요, 이게? 너무 텀이 길어. 그럼 혼자 찍어. 그건 싫고. 어쨌든 CEO 훈련소 세 번째 시간인데 처음 보신 분들은 1편, 2편 다 보시고 오세요. 단계별로 나름대로 치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에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거 보시고 오시기 추천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CEO 훈련소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였죠. 사업의 성장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는 중요 주제들. 네. 이거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할 주제를 전체 맵에서 한번. 그래서 오늘은 창업 준비 단계에서 초기 단계 전체를 포괄하는 꽤 중요한 이야기고요.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의 이야기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려면 우리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즉 우리 회사가 어떤 거래를 해야 되는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각 거래별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세금이 부가가치세. 흔히들은 부가세 이러죠. 대부분 거래가 부가세랑 엮여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에 대한 이해를 먼저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네, 그 사업 초기에 물어보면은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금은 부가세죠. 맞아요. 네, 부가세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오늘 시간은 사업 초기 CEO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일 것 같고요. 부가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자세한 시간을 이제 따로 빼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김 회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 이해를 위한 수준까지만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부가세는 이제 들어가면 엄청 어려운 세금이잖아요. 어려운 세금인데 오늘은 일단 이 정도만 이제 많이 세팅을 할 거예요. 사업자가 돈을 지출할 때 10% 부가세죠. 네. 더 붙여서 지급하고 물건을 팔 때 10%를 더 붙여서 받는다. 다 끝났네, 설명. 그치. 일단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부가세가 이해가 안 돼, 사실. 왜냐면 이게 직관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세금은 내가 돈을 벌었으면 내야 되는 게 상식인데, 이거는 내가 번 돈과 상관없이 거래에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쵸.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죠. 설명을 위해서 가상의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커피를 좋아하고 또 여러분도 제일 친숙할 게 커피이기 때문에 마일스톤이라는 커피 원두를 도소매하는 회사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역할을 한번 분담해 볼게요. 김혜계사는 최초의 원두 판매업자, 커피 농장하는 사람인 거네. 네. 권혜계사는 이 원두를 매입해서 판매하는 마일스톤, 제가 이제 마일스톤이라는 회사예요. 네. 저는 이제 최종 소비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와서 마지막에 화면 이렇게가 맞지? 이게 네.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두 판매업자인 저는 원두를 생산해서 1,000원어치의 원두를 여기 있는 마일스톤에 판매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권액에서 10%를 더해서 거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마일스톤이라는 회사한테 1,100원을 받아야 돼요. 1,100원을 받고 여기에 1,100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세금 계산서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받는 100원은 제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라고 하죠. 저는 반대로 1,000원에서 100원을 더 붙여서 사왔잖아요. 그죠? 이 100원은 제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뭐 방향만 다른 거지 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온 원두를 이제 양 대표한테 팔아볼 거예요. 여기서 양 대표는 그냥 일반 소비자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걸 1,000원에 사와서 좀 비싸게 파는 건가? 2,000원에 사기꾼이네. 2,000원에 팔아볼게요. 야, 농사 내가 다 짓고 이제. 이게 경영의 기술이요. 자, 그래서 이제 2,000원에 팔 건데 여기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죠. 여기서 10%를 붙여서 팔아야 됩니다. 양 대표한테 이제 2,200원에 팔 거예요. 저는 이제 구매할 때 이제 두 가지로 결제를 하겠죠. 첫 번째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두 번째는 현금을 내고 현금 영수증을 받거나, 그리고 이제 반대로 권액회사 이제 마일스톤은 저한테 이제 현금을 냈으면 현금 영수증은 이제 끊어줘. 맞아요. 내가 이제 여기 양 대표 여기 이 사람한테 이제 커피 원두를 팔고 싶다. 그럼 뭐 이 양반은 와서 카드로 긁거나, 그죠.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사거나, 아니면 진짜 현금을 계좌 이체하고 제가 이제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는 이런 걸 잘 이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해가 되시면 이 과정에서 이제 CEO 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포인트들을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거래는 부가세와 함께 증빙이 있어야 돼요. 돈을 지출할 때, 받을 때 부가세 10%와 함께 증빙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사업자들 거래, 이렇게는 사업자들 거래였죠. 사업자들 거래는 이제 세금 계산서, 그리고 이제 사업자와 개인 간의 거래는 뭐 카드, 현금 영수증,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김혜계사님한테 제가 이제 10%를 더 주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양 대표한테 팔 때는 10%를 더 붙여가지고 카드로 긁거나 현금 영수증을 끊었죠. 이게 다 증빙이에요, 증빙. 물론 이제 개인과 거래할 때 100% 증빙을 뭐 끊어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무조건 거래를 할 때는 뭔가 증빙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물건을 사올 때 팔 때 이렇게 마인드 세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외우셔야 돼요. 부가세라는 세금은 사실 내가 내는 건 아니에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고, 사업자인 우리는
대신 납부만 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는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저희 이제 사업자분들은 어떤 마인드 세팅이 필요하냐면 내가 매출을 일으켰을 때 부가세 10% 받는 건 그냥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억울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매입할 때 내 지갑에서 나가지만 아 저거 내 지갑에서 나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세팅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사례에서도 제가 마일스톤한테 판매하는 1,100원 중에 100원을 받았지만 저는 이 100원을 국가에다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걸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저는 반대로 양 대표님한테 아까 2,200원에 팔았잖아요? 네. 그럼 10% 받은 거 200원? 요거는 제 게 아니에요. 아니지. 200원 제 게 아니고 여기 100원 줬잖아요. 이건 내가 준 거니까 다시 돌려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200원에서 이 100원을 뺀 100원만 저는 납부를 할 거예요. 그게 부가세 신고 때 되는 자, 결과적으로 아까 김혜 기사님이 100원, 제가 100원 합해서 200원을 이제 각각 납부를 하게 되겠죠. 그 200원은 누가 내?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 개인 이제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는 이래서 소비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 뭐 맨날 흔히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부가가치세는 이건희도 10%, 양쟁이도 10%. 양면도 10%. 왜냐면 이제 모두가 다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어려운 말로 부가가치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이제 다르다. 이제 그치. 이런 말도 하는 거고요. 이제 모든 개인이 이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10%만큼은 이제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일반 개인 소비자는 이런 세금 신고 납부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누구한테 이제 지우느냐? 사업자. 야, 너가 걷어서 나한테 줘. 그래서 양 대표님이 저한테 2,000원짜리 원대로 사면서 200원을 국가한테 부가세로 내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이 그걸 어떻게 내? 못 내잖아. 그러니까 아까 10% 200원이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뜯어보면은 제가 100원, 김혜 기사가 100원 이렇게 100원씩 나눠가지고 200원을 나눠서 국가에 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거 자료 화면이 있으면 자료화면이 있으면 이해돼요. 이해가 되신다고 가정하고 여기 상황을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 시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쪽에 있는 최종 소비자가 일반 소비자였었는데 이제는 저를 거쳐서 마일스톤을 거쳐서 양 대표가 운영하는 게 커피숍 사장님, 즉 이쪽도 사업자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커피숍을 한 개 냈어요. 커피숍을 자, 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자, 동일하게 저는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팔 거예요. 근데 아까는 이제 양 대표님이 개인이었고 지금은 이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여기 이분도 CEO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저는 어차피 판매할 때 10%를 붙여서 2,200원에 판매를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는 뭐 카드나 현금으로 이제 결제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사업자니까 여기랑 동일하게 이제 세금계산서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이제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저도 이제 사업자가 된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커피 원들을 2,000원에 사와서 2,000원에 사왔으니까 나도 3,000원에 팔아야지. 그래. 나도 뭐 먹고 살기 그래서 아니야. 여러분 커피가 4,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10%를 붙여가지고 최종 소비자 가격을 3,300원. 여기 누구한테 팔겠지? 그렇지. 지나간 사람한테 3,300원으로 팔고 그 사람도 역시 카드로 긁거나 현금 영수증 끊어주거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1,000원에 10%, 100원을 부가세로 내게 돼 있고 중간에서 2,000원에 10%인 200원을 내지만 저한테 줬던 100원을 환급받게 돼 있고 마지막에 있는 3,000원은 300원에서 200원을 차감해서 100원을 내 있고 즉 저희는 각각 3명 다 100원씩 내게 되고요. 100원 부가가치세, 100원 부가가치세, 100원 부가가치세. 근데 이 300원은 누구한테서 온 거다? 최종 소비자의 지갑에서 나오는 커피값 300원. 3,000원에 대한 10%죠. 그렇죠. 이거 저희 셋이서 사업자가 대신 나눠서 먹는 겁니다. 대신 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네. 이제 저희들한테 부가세 줄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부가세는 줄일 수가 없는 세금이야. 맞잖아. 진짜 줄이기. 부가세는 줄일 수가 없는 세금이에요. 부가세가 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시면 세 번째 포인트예요. 이제 모든 거래는 부가세를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부가세를 10% 이제 별도로 고려하면은 뭐 거래가 그나마 이해는 돼요. 실제로 사업자들 이렇게 사업자들 간의 거래에는 부가세를 포함하니 뭐 빼니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하는 게 이제 상관행상 관행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들끼리 이야기하면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없는 금액 이야기하죠. 뭐 예를 들자면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회계감사 수수 얼마 1,000만 원입니다. 그럼 당연히 부가세 별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정말 최종 소비자를 상대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부가세를 생각을 안 해. 난 당연히 부가세 포함.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사업 운영하시는 CEO분들은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3,300원과 3,000원은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사실 나중에 손익계산서 막 영업이익 1% 2% 가지고 싸우는데 10% 차이잖아요.
부가세 포함 3,000원이면 실제 내 매출은 2,727원 정도 되는 거니까 이걸 알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건데 나는 3,000원은 받으니까 내 매출은 3,000원이야 이러면 10% 깎아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강조드리냐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대부분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뭐 물건 편의점 물건 살 때 이거 부가세 별도로 표시되지 않잖아요. 네. 일본은 별도로 돼 있어. 아, 그래? 진짜? 맞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8%인가 그래가지고 물건을 살 때 이게 되게 고민이 된다고. 편의점에서 뭐 김밥 한 개 사 먹더라도 8% 난 내는구나 이렇게 체감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게 다 포함시켜 버리니까 이게 약간 되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국세청에 뭔가 이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00원과 3,300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걸 알아야지 판매가 책정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부가세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판매가 잘 책정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제 모든 거래는 이제 엮여 있다는 건데 한번 간단히 설명을 주시죠. 저희가 오늘 이제 간단한 사례에서도 여러 단계의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뭐로 지금 계속 주고받고 있냐면 서로 부가세를 주고받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증빙을 주고받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생각해보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하나죠. 이런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은 거래를 포착하기가 쉬워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 사업체의 지출은 여기선 매출이 돼요. 그렇지. 여기서 이제 매출은 여기선 지출이 됩니다. 지출이 돼. 그러니까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복잡한 정글에서 이 내용을 아셔야 돼. 우리 사업체가 그 단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업자가 이제 뭐 B2B 거래를 하는지, B2C 거래를 하는지, 그 앞뒤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걸 아시고 사업을 하셔야 되지. 그냥 뭣도 모르고 하시면은 좀 호되게 당할 수가 있어요. 초반에는 특히나. 네.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하면 이익이 상대방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로 게임이기 때문에. 네, 뭔가 나는 돈을 썼는데 그거에 대한 증빙, 적격 증빙, 세금 계산서를 잘 안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비용 처리가 안 되고 상대방은 그게 매출로 누락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나만 손해보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쓰면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나, 증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오늘 사례는 이렇게 되게 단편적으로 이제 좀 단순화했는데 그래도 대략적인 개념을 잡아가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 오늘 계속 강조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거래가 이제 어떻게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업체가 거래 단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고 앞뒤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런 거를 처음에 잘 이제 기본을 다지셔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